반갑습니다. 31의 강단에 처음 섰는데, 그때도 이제 이런저런 많이 다녔어요. 인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국내에. 인도 역사하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대한민국의 대학교가, 역사학과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많이 없어졌지만, 보통 한 200개 정도는 됐어요. 그런데 한 학과에 교수가 적어도 4명 정도, 적게 잡아도 그 800명 아닙니까? 800명의 교수 중에 인도사를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러기 다녀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하여간 뭐 별의별 곳에 다 다녔어요. 하여간 그 듣는 사람들은 꼭 교수가 와서 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물론 교수고 강사고 안에 뭐 없으니까 뭘 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다녔는데, 구미는 처음이네요. 구미는, 저는 인문도시를 진짜 뭐 아재 개그 같은데, 구미가 많이 당겼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말로만 들었고, 어쩐지 상막할 것 같은 느낌. 그렇잖아요. 구미, 울산 그러면 상막할 것 같은데, 가보면 전혀 안 그렇거든요. 구미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을 뭘 제대로 보지를 못했으니까. 인도사를 이제 오늘 하는 게 한 학기 강의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럼 이제 다음 주가 또 한 학기. 그래서 인도사가 1, 2가 1학기, 2학기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한 학기를 2시간에, 또 한 학기를 이제 2시간에, 이제 뭐 해야죠.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4학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마음은 좀 급하고,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올해가 이제 제가 정년퇴임 하는 해인데, 65이어서 아마 이제 이런 기회가 별로 이제 없지 않을까 싶어서, 대단히 감개무량하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도사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생각해야 될 바도 많고 뭐 하지만, 일단은 정치사가 정리가 안 돼요. 왜 정리가 안 될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통일 왕조가 별로 없어요. 거의 통일 왕조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너무나 많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게 한 나라다라고 하는 인식을 최근에 영국의 식민지가 될 때까지도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한 나라다.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를 해서 하나로 쓴 역사서는 없죠. 그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 개념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렇게 쭉 쓴다. 역사가 뭐죠?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역사서. 우리 선조들은, 대체적으로 한반도 대충 뭐 얼버무려 해서 한반도의, 역사를 어떻게 썼어요. 크게 2가지 차원에 썼죠. 하나는 삼국사기죠. 예. 그건 이제 뭐 지금의 역사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간이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연대기순으로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는 것, 이것에 대충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적 역사 인식과 비슷한 중국적 유교적 역사 인식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삼국유사. 이게 역사냐? 삼국유사 할 때 사자는 역사사자가 아니거든요. 일사자지. 그러니까 이게 역사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인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신들의 이야기로
그것도 기록도 아니고 오랄로 계속해서 몇천 년 동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왕조, 무슨 뭐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 마을에 뭐 몇 호가 살았고 거기서 뭐 촌장이 누구고 세금을 얼마나 걷고 이런 건 전체 기록을 안 해놨어요. 다 쓸데없는 짓이란 건 쓸데없는 짓. 그 인간이 하는 그 쓸데없는 짓을 뭐하러 하냐.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없는 건 아니고 기록해 놓은 역사서가 없죠. 전부 신화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신화에서 이제 역사적 의미를 이제 추출을 해내려면, 뭐 우리 삼국유사에 보면 이제 뭐 연호랑 세원녀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국을 세웠다더라. 그럼 진짜 일본 국을 세웠을까? 뭐 이제 이런 거, 그거 믿는 사람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이거 뭔가 의미가 있겠지. 그 무슨 의미일까? 이제 이런 걸 추출해내는 거니까, 팩트 자체를 뽑아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도 삼국유사는 왕력이라는 게 있어서, 왕들의 기록이 있어서 팩트가 있어요. 근데 인도는 당시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와 전설과 신화가 전부 다 섞여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데, 그럼 오늘 역사를 그러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느 왕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어렵죠. 대충 짐작해서 이제 하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역사, 자기들이 기록해 놓은 역사가 없고, 누가 처음에 기록을 했을까요? 이 비슷한 것을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유물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재구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재구성을.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는데, 동전 500원짜리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한번 추출을 해봐라. 그러면 10가지는 추출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고고학적 유물이거든요. 이 사람들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2024년도 사람들은 뭔가 학을 대단히 좋아했는갑다. 뭐 이런 걸 추출할 수 있죠. 아니지. 학을 싫어했을지도 모르지. 그렇지. 근데 학을 싫어했다면 뭐하러 동전으로 만들었을까? 이게 돈인데, 화폐인데.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학이 뭔가 돈을 땡기는 뭔가 상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을까? 뭐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러면 그 500, 그러면, 저 당시에는 5자를 이렇게 썼구나.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유물을 가지고도 역사를 재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중국사와 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게 인도사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뭐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해석이 많이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았다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회를 사는데 누군가가 이야기로 만들어서, 기록은 안 했지만 이야기를 만들어서 뭔가를 남겨놨다고 쳐봐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 이야기가 그 당시를 반영하는 실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 해석하는 방법이 좀 어렵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야기에 나오는 것만이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붓다가 활동했던 시절에 붓다가 뭐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제자들하고 어떤 기록을 남겨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기록을 남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의 사실일 가능성이 크죠. 자기들이 잘못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거기에 없으면 역사적 사실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기록을 안 해놨겠죠. 붓다가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뭐 15살 때 뭐하고 20살 때 뭐하고 30살 때 뭐하고 그런 이야기를 뭐로 남겨요? 예? 예수가 태어나가지고 33세, 32, 그때 그 기록만 남기지 15살 때 뭐하고 뭐 10살 때 애들하고 구슬치기하고 싸워서 놀고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남기냐고. 그 의미가 없는 건데, 쓸데없는 건데,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취사 선택을 해서 엮어놓은 것이 역사란 말이에요. 객관적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잘 하는데요. 우당탕 요 밑에서 뭐 싸움이 났다고 쳐보세요. 그럼 문은 열고 학생 20명이 그걸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백지를 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적어봐라. 그럼 20명, 20가지가 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역사는 절대로 더 히스토리라는 게 없습니다. 히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역사를 사회과학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역사를 문학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그 영화, 최근에 영화 보셨어요? 일본 영화 괴물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그 아이들 둘이 친구들 있는 그 영화 너무너무 아주 감동 깊게 봤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면 재미가 없고,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예, 괴물. 예. 일본 감독입니다. 정말 뛰어난 감독인데, 그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보는 게 그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히스토리. 근데 그것을 옛날 사람들은, 인도에 있는 옛날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야 신이 무슨 뜻이 있어서 벌어진 거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모르죠. 모르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신이 그렇게. 그런데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시간적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는 것이다라고 근대적 유럽적 사유 방식에서 일단 규정을 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그것은 역사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라는 거죠. 신화. 근데 우리 동의 안 해. 하면 역사의 폭은 더 넓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역사를 기술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인도를 기술하기 시작을 했어요. 동전도 모으고 뭐도 모으고 이야기도 모아가지고 기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도사를 모르죠. 인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이제 온 거죠. 근데 왜 왔어요? 영국 사람, 유럽 사람들이 인도를? 식민지 지배하러 온 것은 아니거든요.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작은 회사가, 나름대로 큰 회사가 인도를 찾아서 갔는데 식민 지배하려고 처음부터 전쟁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돈 벌려고 온 거예요. 장사하려고. 자기들은 뭐 팔고 뭐 장사해서 돈 이문 남길 것이 없어요. 유럽에는. 뭐 좀 팔고 서로 장사해서 먹으려고 그러면 전부 인도, 중국밖에 없어요. 이슬람 세계 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돈을 벌어야지. 오로지 돈, 투쟁. 중상주의입니다. 중상주의. 절대 왕정, 중상주의가 만들어진 계기가 뭐예요? 십자군 전쟁까지 돌아가면 교황이 이제 제가 지금 말이 막 이제 빨라지거든요. 길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십자군 전쟁은 아실 거 아니에요. 교황이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자기 권위를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유럽의 중세가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유증으로 13차례에 걸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이제 이렇게 가는 길이 무역로가 돼가지고 무역이 그렇게 왕성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도로 가자. 인도에가 돈이 많고 재물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제 이쪽에가 유럽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도로 오잖아요. 그럼 인도로 와서 이 사람들이 인도로 가려고 처음에
인도로 간다고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처음에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죠. 예. 그때 이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어요. 콜럼버스는 알았어요. 예. 확신을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왕도 내가 밀어줄게, 가라. 근데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런데 다 아는 사실을 교회에서는 부정을 했죠. 지구는 평평하다. 예. 근데 인도에서는 5세기경에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5세기경에. 예. 이슬람 세계에서는 9세기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잘못 갔네. 여기가 아니네. 등산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요 산이 아니네. 이제 이거와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아프리카 대륙 희망봉 돌아가지고 이제 인도로 왔어요. 장사 좀 합시다. 그때 인도는 강한 국가가 없었어요. 다 쪼개져가지고 수백 개로 쪼개졌어요. 근데 처음에 요리 들어오고다 나중에 이제 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개로 쪼개져 있는 데다가 자기들이 하나의 민족이라고 한 사실은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동인도 회사하고 싸우는데 싸움이 아무리 작은 나라라지만 아무리 작은 나라로 찢어졌다지만 동인도 회사 정도야 그거야 이길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겼다가 쫓아내고 또 오니까 또 싸우고 쫓아내고 세 번째 결국에 이쪽이 이제 함락이 당합니다. 함락을. 그래서 져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놈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 밑에 있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엄청난 세금을 이제 토지세를 이제 획득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유럽으로 가지고 와서 유럽에서 팔아서 떼돈 벌어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노예들 사고, 예.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가가지고, 또 농사 지어가지고, 그놈 또 유럽 가서 팔고 또 이렇게 해서 삼각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차려서 영국이란 나라는 아직은 규모가 없는 나라고, 그러니까 각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하러 이제 가면서 이제 인도를 들어와서 동인도 회사라는 것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1600년에 만들어서 그럼 니들 가라 해서 통합해서 이제 회사를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인도를 이제 정복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인도는 하나로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놈 죽이고 또 그다음 또 계약해가지고 내가 전쟁하면 네가 나 도와주고 네가 전쟁하면 내가 너 도와준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계약을 맺거든요. 그러면 자는 나한테 졌는데 전쟁할 게 뭐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전쟁하면은 네가 나 도와주라. 군대는 없애고 내가 군대를 둔다. 돈은 누가 내고 돈은 네가 내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불평등 조약이죠.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이에요. 세금은 전부 다 내가 가져가고, 예? 왕도 내가 임명하고, 말 잘 들으면 왕이 안 뺏고, 말 안 들으면 왕 뺏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100년 동안 여기를 이제 통치를 해서 영토를 거의 정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이제 19세기까지 이제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 당시가 이제 한 100년 조금 전부터 유럽에서 여러 가지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서 유럽 사람들이 완전히 머리가 바뀌어져요. 그것이 뭐냐면은 계몽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인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진보면 인간은 역사는 진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진보를 해야 되고 여러분 다 이제 어르신들이고 자녀분들 다 키웠으면 다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이제 애들 어렸을 때 키우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애는 갈등이 너무 심해서 학교 못 다니는 경우도 요새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건 당위성으로 하는 거니까. 역사를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막 혁명이 일어나고 명예혁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까지 해가지고 혁명이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인류 역사상. 과학주의, 합리주의. 합리적이지 않은 놈들은 전부 다 그건 야만인이고 그건 반드시 내가 지배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이 유럽에서 계몽주의가 과학주의, 합리주의,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너무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냐. 왜 우리가 이렇게 사냐. 예? 그래서 나온 게 사조가 뭡니까? 그게 낭만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혹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있는데 어디 강원도 어디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분배해서 똑같이 아름답게 먹고 싸우는 거 없이 전부 다 춤추고 살고 누가 부자 가난하고 없는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 그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 이게 낭만주의거든요. 이 낭만주의에 젖은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혁명과 너무나 많은 과학과 너무나 많은 사회 진보가 부르짖어지면서 인간의 낭만이 사라지고, 예? 남녀 간의 사랑, 예? 뭐 이런 이 아름다운 슬픔, 이별, 예? 뭐 감성, 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 사회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사회는 거의 지금 우리 사회도 그런 거 없어졌거든요. 오로지 우리는 뭡니까? 오로지 돈하고 출세예요. 돈 출세죠. 돈 권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더라 해서 인문도시사업단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공부를 하러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세계 어딘가에 가면 우리가 꿈꾸는 그 역사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찾아보자. 근데 그 사람들이 찾아보는 걸 어디로 찾으러 갔을까요? 자기들이 가장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꿈꾸는 선조, 그게 어디예요? 인간 최고. 그러니까 동방 오기 전에 그리스죠. 예. 그리스를 찾습니다. 예. 그리스가 진짜로 인간 휴머니즘 거기가 최고거든요. 로마보다는. 그래서 그리스 말을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상하네. 그리스 말을 공부를 하는데 옆에 동쪽으로 가니까 페르시아어가 있는데 페르시아 이거하고 똑같네. 페르시아에서 이란 페르시아에 어떻게 하니까 뭐 인도에 뭐가 있는데 여기 말이 왜 이렇게 똑같아? 하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 윌리엄 존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아이고야.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종족이네. 똑같은 민족이네. 그 오리지널 언어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인도예요. 그게 인도의 베다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지를 않거든요. 예, 적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여고생들이 총각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예? 그 일기장에 기록, 총각 선생님을 사모해가지고 일기장에 기록한 사람은 수준이 떨어진 거고, 그것도 안 하고 마음속에 다 담는 거, 예?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암송만 해야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송을 해가지고 그거에 몇 세기 동안 이어져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2000년, 2500년, 기원전 1500년부터 만들어진 베다가 AD 9세기, 10세기 때야 적히기 시작을 합니다. 뭐 얼마나 이걸 다 문법적으로 다 이걸 완벽하게 해야 다 그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하는 성스러운 언어가 산스크리트인데 그 성스러운 언어로 만들어진 베다라고 하는 여러 베다의 경전을 보니까 똑같네 우리하고.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와 완전히 웰컴 투 동막골이죠. 정말 자기들이 꿈꾸는 우주의 원리, 삶과 죽음의 원리, 이론론이에요. 이론론이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특정한 종교를 무슨 뭐 성격 규정하고 그런 게 아닌데 기독교는 이원론이고 기독교는 이분법이니까 선과 악 아닙니까? 근데 불교는 여러분들 힌두교는 모르니까 힌두교는 불교라고 생각하시고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T.S. 엘리어트가 황무지라는 시에서 한 거 그거 아니에요. 4월이 잔인하다. 왜 잔인해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야 거기서 송장이 썩어서 거기서 새싹이 나와 생명이 움트린다 그죠. 죽음이 곧 삶이라고 하는 동양 사상, 우리 불교 사상을 가지고 그 이제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고, 예? 남자가 여자고 여자가 남자고 분별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식의, 예? 이런 식의 철학, 이론론적 철학이 베다 시대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맨날 별 보고 신에게 제사 지내고, 예? 신을 찬송하고 시 운율로 해서 시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유목하고 소 끌고 돌아다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만 적혀져 있어요. 이 낭만주의, 유럽에 있는 낭만주의 사람들이 뿅 가버리죠. 예, 완전히 가버리죠. 우리가 찾는 이게 여기가 있구나. 그러면 졸지에 인도는 어떤 나라가 돼버렸습니까? 인도는 유토피아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인도의 사실일까요? 사실의 일부겠죠. 나머지는 거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거짓말 치고 속이고 뒤통수 치고, 예?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근데 그런 것은 남겨요? 안 남겨요? 안 남기죠. 쓸데없는 짓이니까. 그런 것을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전부 하늘의 이치를 공부하고 하는 베다, 리시라고 하는 현인, 예? 스승들, 이런 사람들이 참 가치 있게 이렇게 하는 건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역사 기록에가 안 남아 있으니까 인도는 이러이러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한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인도는 어떤 나라예요? 80년, 90년, 예? 그때 이제 뭐 30대, 40대를 겪어보신 분들은 시인 류시와 씨가 이야기하는 하늘로 호수로 떠난 여행, 뭐 그런 이야기. 예? 모든 것이 다 스승이고, 예? 개도 스승이고, 예? 개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오늘은 평안하십니까? 예? 뭐 이런 거. 인도 가면 전부 도사만 있고, 예? 뭐 이런 종류의 도사만 찾으러 가면 다 도사만 있는 거죠. 도사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인도가 그 성스러운 깨달음, 예? 사회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면 인도에 가면 사회 바깥으로 나가는 수도자, 구도자, 어떤 성인, 현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가짜일 확률이 커요. 그런 사람이 왜 내 눈앞에 보여요? 그 머리 촥 길어가지고 큰 나무 밑에서 딱 이렇게 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이제 딱 서가지고 사진을 착착 찍으면 눈 딱 뜨고 이제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모르니까 머리 이렇게 기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분간을 못 하죠. 그래서 인도는 영원한, 그거 봐라. 이거 신화에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계예요.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원함을 추구하는 나라로 규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하고 관계없이.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를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죽이고 정복하고 해가지고 1757년부터 1856년까지 이제 그래서 57년까지 해서 이제 한 100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죽이고 해가지고 이제 싸워서 이기죠. 그러면 식민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식민 지배자 동인도 회사가 인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야, 니들은 참 영적인 힘이 강해. 니들은 정말 동방의 등불이야. 니들은 정말 스피리추얼, 이게 정말 뛰어나. 세계 우리 인류의 스승이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니들은 참 저질이야, 이 새끼들아. 니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살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당연히 후자죠. 식민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도 우리한테 들어와서 안 그랬습니까? 니들은 천부적으로 독립할 수가 없어. 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중간에 끼어 있잖아. 예? 그래 끼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걸 타고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아래에서 침략 받고 위에서 침략 받고, 그러니까 니들은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침략을 받는 것을 운명으로, 예? 운명으로 여겨야 되는 거야. 그게 조선의 그 운명이야. 그게 조선의 반도론입니다. 반도론. 그게 이제 식민사관의 제일 첫 번째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예? 왜 틀립니까? 그 사실 맞잖아요. 왜, 어떻게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는 뭐예요, 그러면? 논리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위로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국가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럼 이탈리아를 봐라. 이탈리아는 반도이기 때문에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로 그 로마 아니냐. 전 세계를 가장 크게 만든 거. 그게 반도니까 나오네. 근데 그러니까 지정학적 논리라고 하는 게 일부는 맞지만 주체가 어느 정도 힘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건데 그걸 교묘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인도는 여러 가지 걸 들어서 그 트집을 잡으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스트 매우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카스트는 그렇게 부정적인 게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스트에 대한 부정적인 거 뭐 어쩌고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뭐 사띠 그러면 이제 남자가 죽으면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하는데 여자도 그냥 화장을 하자. 살아있는 여자도 라고 하는 일부가 있었어요. 뭐 그건 정말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야만적인 제도임에는 분명하죠. 이해가 안 됩니까? 그 자체 저 새끼들 저 인간 개 쓰레기들 저것들이 사람이야 그렇습니까? 이해되는데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도 그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또 거의 똑같은 게. 예?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88살에 돌아가셨는데 25세 청상이 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4살, 우리 외삼촌 1살 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 마지막 유언 비슷하게 한 게 뭐냐면 나 수절했다. 88세에 돌아가시면 나 수절했다. 나 죄가 안 했다. 그러니까 60년 넘게 혼자 살게 하는 가부장적 체제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을 질러서 죽이는 거 하고 우리는 불을 안 지르고 안 죽이고 그냥 방에 혼자 취직할 수가 있습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양은 다르지만 그 기본 논리적 구조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딜 여자가 이거 다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읽어내야 되는데 뭐 그들은 없었어요. 다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묘하게 인도 역사, 인도 문화를 이제 폄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니들은 안 돼. 니들은 안 돼. 그러면서 나쁜 것만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대화를 받아들여. 우리가 지배해 줄게. 그러면서 인도는 절제에 아주 열등한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인도는 세계 최고의 스피리추얼한 나라도 된과 동시에 가장 야만적인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 역사를 이제 기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후자적 생각을 많이 가지고 특히. 예. 그 사람이 이제 제임스 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인도 역사를 이제 쭉 기술을 해요. 세계 최초로 유럽식 역사학적 관점에서 인도 역사를 기술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어떻겠어요? 정말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게 옥스퍼드 히스토리 오브 인디아예요. 옥스퍼드에서 나왔어요. 예? 그건 아직도 그 책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이 주로 또 어디로 갔냐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사람들이 해서 또 한국으로 들어와요. 예. 일본 사람들은 그 시각이 어때요? 마음에 들죠. 예. 자기들은 똑같이 식민주의자니까. 그러니까 마음에가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도 역사를 모르시잖아요. 모르니까 이 책 부산외대 이광수 교수가 쓴 책이다. 혹은 옥스퍼드 히스토리 오브 인디아다. 예? 누가 홍길동이 번역했다. 그럼 뭐 삽니까? 옥스퍼드 사죠. 옥스퍼드 사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력이 엄청난데 그게 정해놓은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도는 역사를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고대, 하나는 중세, 하나는 근대. 뭐 근대는 누구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제일 쉬운 거. 고대, 중세, 근대는 다 우리 그렇게 나누잖아요. 우리나라도 다 그렇게 나누잖아요. 뭐 근대는 누구부터 시작을 해요? 근대는 좋은 것이니까. 영국부터 시작을 하겠죠. 영국이 들어와서 근대를 줬다. 문명화를 시켜줬다.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럼 아까 고대가 찬란했단 말이에요. 고대가. 세계 최고의, 예? 스피리추얼한 세계 최고의 빛은 동방에서 할 때 그 동방인데, 예? 인류의 보고인데, 보고. 그게 고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고대는 세계 최고인데, 근대는 우리가 근대를 시작했고 니들은 우리 식민지고 그러면 중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개판이 났다. 이거 아니겠어요? 응. 근데 그 중세를 무슬림의 시대라고 규정을 해요. 근데 고대는 힌두 시대, 종교로 나눈단 말이에요. 종교로. 응? 말이 안 되고 종교로 어떻게 나눕니까? 그래서 무슬림의 시대가 언제부터인데 712년 무슬림이 여기 파키스탄 여기 신드 여기에 들어와요. 이쪽에서 들어오니까 무슬림이 여기에 들어온 게 712년이에요. 그러면 인도 아대륙 전체로부터 면적으로 치면 98.9, 98%는 아직 무슬림이 뭔지도 모를 때예요. 근데 이때부터가 무슬림 시대 그리고 중세의 시작. 그 중세는 뭐 하는 거? 예? 힌두 문화의 파괴. 그 힌두 문화는 무슨 문화? 세계 최고의 문화.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이 힌두인데 생각이 어떻겠어요? 저런 말을 들으면 영국이 그나마 다행이고 저 개새끼들 저것들 무슬림 저 새끼를 다 때려 죽여야지. 예? 우리 할머니 강간하고 우리 사원 다 파괴하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걸 노리고 이 사람들은 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고대는 힌두, 중세는 무슬림, 근대는 영국 이러한 시대 구분의 역사가 만들어질 때는 언제였을까요? 구체적으로 근대 이후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런 역사를 던집니까? 그러니까 역사학을 하면은요 정치가 다 눈에 보여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러니까 식민화를 해 나가는데 저것들이 지리멸렬해가지고 힘을 못 쓰면 이걸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버틴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지리멸렬해가지고 다 깨지고 할 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뭐하러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서서히 뭉치기 시작하고, 예? 언제 보니까 이게 북부인도가 똘똘 몰아가지고 다 뭉쳐가지고, 예? 2년 동안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바, 혹시 세포위 반란 이런 거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예, 그 틀린 용어인데, 그 용병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해서 막 영국 사람들 다 죽이고 완전 다 죽여 막 껍질 벗겨서 막 죽이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1년 반 만에 다시 진압이 됐는데, 영국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아이고, 저 새끼들 무섭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해봅시다. 영국 이제 정부에다가 보고를 해요. 아이고, 인도 사람들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뭐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뭔가 좀 작전 좀 잘 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야, 이 새끼야, 바보야. 찢어야 될 거 아니야. 찢어. 에? 경상도, 전라도, 빨갱이. 에? 그 찢으면 될 걸 뭘 그렇게 어렵게 해. 언제? 신라 백제로 찢어. 에? 그렇게 해서 찢는 거예요. 그 divide and rule입니다. 그래서 분리 통치예요. 적을
분리하라. 그리고 지배하라. 이제 이 역사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일부득부득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옥스퍼드 히스토리 오브 인디아 등등등이 일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 교과서까지 실렸어요. 그 교과서를 여러분들은 보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그 교과서를 새로 쓸 때 제가 가서 이거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지무지 일이 복잡해져요. 지면이 할당된 지면은 3페이지인데 그거 쓰려면 30페이지도 넘어야 돼요. 남부 다루고 북부 다루고 뭐 다루고 다르니까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야 그냥 가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은 못 간다. 그냥 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제 했죠.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트로덕션입니다. 예. 자, 그 나라의 역사는 그 나라의 지리적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 큰 영향을 받아요. 인도는 요 전체를 남아시아라고 불러요. 남아시아. 지금의 남아시아는 8개국이죠. 사우스 아시아는 8개국이에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해서 8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통적 의미로 인도라고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1947년 독립할 때까지. 그러니까 인도는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남쪽에 처져 있으니까 남아시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세계로 되니까 누가 봐도 이건 하나의 세계예요. 그냥 하나의 나라예요. 하나의 나라가 하나의 국가로 유지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든가 말든가 관계없이 이거는 하나의 문화적 나라가 돼 있었어요. 해초가 거기를 가가지고 이게 한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해초가 쓴 책이 뭡니까? 왕 오천축국 그래서 오천축국. 이 사람은 여기가 천축국이구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천축국이구나. 근데 그냥 동서남북중 해가지고 오천축국이구나. 이게 하나의 나라로 생각했는데 정작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같은 나라인가?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가장 높아요.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이 티베트 고원은. 얼마나 높으면 여기가 하예요. 여기가 이제 서고. 여기가 높거든요. 점점 낮아지고 네팔 때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높아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외부로부터 뭐가 오지를 못해요. 여기도 힌두쿠시 산맥이 있어요. 여기 시꺼멓잖아요. 아프가니스탄. 힌두쿠시 산맥. 그 중간에만 아프가니스탄 카불 가는 길만 소위 계곡으로 이쪽으로 인더스강이 흘러가고 아주 협곡이에요, 협곡. 저는 거기를 내가 아프가니스탄을 제가 4번을 다녀왔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를 알고 아프가니스탄까지 이란에서 이렇게 가면 같은 고원이니까 카불 고원이니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란을 안 가봤지만 그래 가서 아니 요 밑에가 인도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냐. 360도 높은 산밖에 없는데 내가 볼 땐 다 지리산이던데. 근데 어떻게 알았지 저 밑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알고 왔어요. 길이 요 하나밖에 없어요. 요 하나. 인더스강 따라서 여기 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길 못 다니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가 통일성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중국은 인도하고 비교하면 아주 간단한 나라예요. 중국은 서쪽은 사막이고 동쪽은 전부 다 평야입니다. 평야. 바다로부터 서쪽 저쪽 왼쪽으로 올라가서 다 사막만 있고 거기 사람이 안 살고 동쪽은 전부 평야니까 말 타고 가가지고 그냥 막 지게버리면 그냥 막 말 타고 가서 해버리면 그 통일이 되죠. 양자가 밑으로 내려오냐 못 내려오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스 밑으로 내려온 송나라 때부터는 이제 내려오는 거니까 통일 왕국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간단해요. 지리적 환경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요 지역이 세계에서 비가 제일 많은데 비의 종류가 누가 그랬다 제가 안 세봤는데 비의 종류가 한 200가지 된답니다. 우리나라 소고기 종류가 한 200가지 된다던데. 우리나라 소고기 종류가 한 200가지 된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비의 종류가 200가지. 세계에서 비가 제일 많이 오는데 여기 세계에서 비가 제일 안 온대요. 0mm. 비가 안 온 타르 사막이에요. 여기는 고원이에요. 고원. 여기는 또 평야예요. 여기도 평야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도 유라시아에서 세 군데 평야가 있어요. 큰 평야가 이렇게 평야가 있는 게 여기 중국의 황하평야, 중원, 그 다음에 서유럽 이렇게 평야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평야가 큰 평야가. 그러니까 인도는 산악지대, 해안지대, 사막, 고원, 열대 우림, 얼른마다 5개예요. 이걸 통일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고원인데 어떻게 통일해? 코끼리 타고 어떻게 통일하러 올라갑니까? 고원으로 올라가요, 고원으로. 코끼리 타고. 여기는 말도 별로 많지 않았는데 못 올라가죠. 그럼 가서 말 안 들으면 가서 그냥 밟고 죽여가지고 돌아오면 또 거기서 하면 또 코끼리 타고 또 가요. 코끼리를 그거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말도 적고 선천적으로 이 나라 자체가. 그래서 인도는 통일 제국이 별로 없습니다. 통일이.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5세기, 4세기, 10세기, 12세기 이제 이렇게 되면 5세기부터가 이제 중세인데 중세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중세라는 말을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면 통일된 나라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나라가 100개, 200개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인도 역사는 무지무지하게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세다 그러면은 라자스탄 이쪽에 있는 중세하고 이쪽에 있는 요 벵갈 이쪽에 있는 평야에 있는 중세하고 모양이 다르죠. 그럼 여기는 아직 중세가 못 왔는데 여기는 중세가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인도는 중세가 언제부터 시작이냐? 말할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의 사원 경제 형태는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지. 하나로 줄여서 말할 수가 없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무지무지하게 복잡하고 이런 이제 역사를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려고 하면 이제 지금 이와 같은 인트로덕션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나면 이제 겁에 질려요. 그래서 진짜로 복잡하다. 그 복잡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10분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한 2000년, 3000년 역사를 한번 쭉 한번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21년이면 뭐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고. 인도에서 1921년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런 감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집트에서 1920년이다. 그럼 뭐 하던 때? 식민지배 때다. 일단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1차 세계대전 바로 끝나고구나. 이런 정도. 식민지배 때, 여기가 이제 파키스탄이잖아요. 여기가 파키스탄이잖아요. 이렇게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철도를 뚫는데, 땅 속에서, 철도를 뚫는데, 철도에 이제 벽돌을 쌓으라고 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가서 벽돌 쌓는 거 보니까 벽돌이 참 좋은데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벽돌이 아니에요. 벽돌이 분명히 좋긴 한데. 그래서 야, 니들이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쫓아가서 보니까 땅 속에서 벽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해가지고 이제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땅 속에 벽돌이 있어요, 벽돌이. 그걸 보고,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요 이야기만 해도 한 30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막 뒤지고 어떻게 우여곡절이 되고 보니까 이게 세계 최고의 인더스 문명이에요. 도시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4대 문명이 청동기 문명인데 그 청동기 문명 중에 유일하게 불로 떼서 구운 벽돌을 만드는 것은 여기만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걸 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나무가 없겠죠, 나무가. 근데 지금 여기는 나무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환경이 변했다는 거죠. 아니면 우주인이 와서 건설하고 갔던가.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면 항상 고대사는 해결이 안 되면 우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는 가보면 풀이 없으니까 풀나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이 많고 그러니까 돌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인더스 문명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세계 4대 문명 중에 유일하게 여기만 땅 속에서 이게 뭐지? 하고 찾아낸 거예요. 나머지 세 개는 전부 오픈해 있었어요. 물론 일부는 이제 들어가 있는 거 발굴한 것도 있지만 피라미드, 뭐 스핑크스, 무슨 뭐 오벨리우스 전부 다 바깥에 서 있는 걸 다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 황하는 좀 규모가 작지만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예요. 땅 속에 들어가는 걸 발굴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하고 인도하고 구경하러 간다. 그럼 볼만한 것이 가장 없는 데가 어디겠어요? 인도죠. 땅 속에 있으니까 다 없어져 버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는 땅 속에서 그럼 왜 들어갔냐? 땅 속으로 문명이 해보니까 기원전 2750년부터 기원전 1750년까지 만든 세계 최고의 청동기 문명인데 왜 이게 사라졌지?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로 갔지? 그래 보니까 요만한 저 네모판, 동그란 판, 뭐 실린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뭐지? 문자가 해독이 아직도 안 돼요. 문자를 해독을 아직도 못 합니다. 저 박사학위 쓰는데 우리 은사님이 너 참 고대 문자 해독 잘하네. 너 이거 한번 해봐라고. 그럼 만약 그거 했으면 전 지금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 돼요. 그거 안 돼. 샘플이 많이 있지 않고 해가지고 그림인지 글자인지도 잘 모르고 해서 유일하게 세계 4대 문명 중에 여기만 해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누군지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에 여기서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이쪽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앙아시아라고 그래요.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그쪽 이쪽에 카스피해. 그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요리 와서 요리 사람들이 들어오고 요리 사람들이 가요. 그 사람들이 건너오는 거예요. 말 타고.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언어가 똑같네? 라고 하는 아리아인이라는 겁니다. 아리아인. 아리아 말을 쓰는 거 아리아인. 그 아리아인 페르시아어도 결국에 아리아어죠. 인도 유럽어라는 거예요. 인도 유럽어. 원래 인도 아리아어라고 했는데 히틀러가 아주 개 같은 뭐 짓을 해가지고 아리아인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아리아는 말을 그냥 경기를 일으키니까 아리아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인도 유럽어라고 말을 씁니다. 가장 오래된 게 이쪽에 있는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남긴 것이 베다예요. 그러면 베다에서 가장 오래된 베다가 어떤 베다가 있으면 그게 역사적 사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디에 관한 역사적 사실일까요? 뭘 지어서 어디에서 뭐 공동 생활을 했다. 뭐 강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명이 없으니까 그 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방글라데시 이쪽 겐지스 강이에요? 나르마다 강이에요? 뭐 뚱가바드라 강이에요? 인더스 강이에요? 뭐예요? 그게 이제 역사 공부를 해보면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리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남기기 시작했으니까 아프가니스탄 어디인가 있는 강이라는 거죠. 옥서스 강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건너서 파키스탄까지 넘어오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걸 보면 이제 이게 인더스 강이죠. 이렇게 살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요 강이 이렇게 좀 흘러가잖아요. 이게 겐지스 강이에요. 겐지스 강 중상류 유역 여기 중상류 유역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가 1000년 걸립니다. 1000년. 유적이 있어요, 없어요? 유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유적이 없죠. 왜? 이 사람들은 유목 생활했다니까요. 유목. 그냥 풀 뜯고 소 기르면서 풀 뜯고 해서 몽골 사람들 하는 거 유목하는 거예요. 유목. 이동 생활. 그러니까 정착 생활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정착 생활을 아까 인더스 문명 한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했으니까 도시가 남아 있죠. 근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도시 같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겐지스강 유역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정착 생활을 해요. 이게 기원전 500년이에요. 여기는 기원전 1500년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걸리는 거예요. 1000년. 그래서 기원전 500년 경에
철기가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농경 생산이 이루어지고 잉여 생산이 이루어지고 계급이 발생하고 그 계급이 뭐예요? 카스트예요. 그러니까 계급이 카스트가 발생하는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을 하나만 줄여라. 그럼 뭡니까? 아니죠. 아리아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계급이 발생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아까 말씀드린 옥스퍼드 히스토리 오브 인디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 이런 것이 아리아인이 들어오면서 토착민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계급을 만드는 것이 카스트다. 이건 개소리.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계급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세계 나라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갖게 되니까 먹고 사는 것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서플러스 잉여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지고 얘는 많이 뺏기고 얘는 일만 하고 이렇게 계급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생산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아주 간단하게 계급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산을 없애면 되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급을 없애야 되겠다. 빈부격차를 줄여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다 못 살든 다 잘 살든. 예. 그러니까 국가가 역할을 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고 돈이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그 세금 많이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공산주의죠. 이게 사회주의죠. 그게 빨갱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싫잖아요. 예? 왜? 내 거 뺏기니까. 그럼 저 새끼 일 안 하거든. 근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튼 요 당시에 그러면은 왜 그런 잉여 생산이 나왔을까요? 철기 문명이 생기니까 철기가 발견이 되거든요. 철기가 널리 퍼진단 말이에요. 철기가 널리 퍼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역사관을 무슨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빨갱이 역사관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막시스트 유물론자,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변화는 어디서 출발한다? 아니, 잉여 생산은 어떻게 나온다? 그러니까 생산 도구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생산 도구가 바뀌면 문화도 바뀐다. 사회적 형태도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평등하다. 그러면 어떨 때 평등합니까? 여자가 돈을 벌면 평등하죠. 형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여자가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해요? 종속되는 거죠. 간단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죠. 네, 대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딸을 시집 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직업을 갖게 하고 시집 보내야죠. 며느리는 내가 돈이 많다고 가정할 때 너 직업 갖지 마라. 그럼 뭐 해라? 집에 가서 애 낳아라. 내가 키워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뭐 그런 데가 가부장적 시아버지가 돈이 많고 교장 선생님이고 교수 출신이고 돈이 많고 전통적이고 고향이 경북 구미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부장적 되는 거예요. 가부장적. 근데 젊은 여자가 시집 왔는데 직업도 없고 혼자 깝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런 게 역사 이제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면 철기가 들어와서 퍼지고 잉여 생산이 나오고 계급이 발생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국가가 만들어낸 거죠. 국가가. 국가끼리 싸우는 거죠. 뭐 하러 싸워요? 예? 더 많이 가지려고. 근데 더 많이 가지는 것의 원천이 뭡니까? 더 많이 뭘? 여자? 여자는 아니겠죠. 땅. 땅이죠, 땅. 그러면 생산의 가장 기초가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국가가 만들어진 거 보고 뭐라고 그런다? 영역국가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6세기에 영역국가가 데칸고원 위에서 전부 다 16개 영역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아니, 교수님이 기록이 없었다면서요. 불교가 감사하게도 불교가 또 그런 기록을 또 남겨놨어요. 힌두교는 없어요.
불교에 그 기록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좀 달라요. 힌두교하고. 그런 의식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16개가 만들어지거든요. 치고받고 해가지고 누군가가 이겼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예? 그 지역은 여기에서 가까운 곳일까요? 겐지스강 이쪽에 가까운 곳일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아프가니스탄에 가까운 쪽의 나라? 아니면 겐지스강 쪽에 가까운 나라? 겐지스강 쪽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제사거든요. 제사.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제사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잘 제사 중요하잖아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중요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의 제사는 동물 희생제예요. 동물 희생제.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바라는 신에게 할 때 동물을 개를 바치겠어요? 소를 바치겠어요? 소를 바치죠. 예. 뭐 소가 숫소를 바치겠어요? 암소를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신청이는 이뻤겠습니까? 안 이뻤겠습니까? 신청이는 무조건 이쁠 수밖에 없어요. 안 이쁘면 그 영왕이 안 받아주거든요. 안 이쁘면. 그러니까 전부 다 소설 속, 그러니까 소도 숫소는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으니까. 예? 암소. 그것도 새끼 잘나게 생긴 놈. 하얀 놈. 한 마리가 좋아요? 두 마리가 좋아요? 12마리가 좋아요? 12마리가 좋죠. 예? 12마리가 좋아요? 144마리가 좋아요? 144마리가 됐죠. 그래서 14,400마리까지 바쳤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과장. 예. 뻥이죠. 14,398두를 바쳤다. 그러면 진짜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14,400. 상징적 언어. 예.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역사학자 제가 이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소를 많이 바치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소중한 걸 바치면 소중한 게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쟁의 신이 있는데 그 전쟁의 신에게 소를 바치는 거예요. 인드라라고 하는 전쟁의 신. 요 절에 가면 다 있어요. 인드라. 제석신. 불교는 이제 제석신이라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석신 인드라 신이 전쟁을 하면서 이기게끔 하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다 신. 이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바람이 물이고 물이 산이고 산이 공기고 공기가 태양이고 태양이 땅이고 삶이 죽음이고 나무가 나뭇가지고 나뭇가지가 뿌리고 다 똑같은 거예요.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되니까 다 다신교거든요. 다신교. 그러니까 각각마다 맡은 바가 달라요. 맡은 바가. 연예인하고 똑같아요. 연예인하고 얘는 코미디 맡고 얘는 노래하고 얘는 춤추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위아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기는 있죠. 예, 인기 차이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1000년 동안 건너오면서 나중에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고 서로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너무 심한데? 뭐가 심해요? 14,400마리까지는 안 바쳤겠지만 그래도 많이 바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 너무 많이 바치잖아. 예? 그러면 바쳐야지 이 사람아. 그게 우리 하나님 신한테 하는 건데 라고 누가 이야기했겠어요? 누가 범인이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범인은 누구다? 이익을 얻는 놈이 범인이다. 그러면 야 소를 너무 많이 바치잖아. 이 사람아 신한테 소를 바쳐야지. 누가 그런 말 한다? 이익을 많이 버는. 그 이익을 많이 버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게 브라흐만이에요. 그게 브라흐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 브라흐만 제사장에 반대한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브라흐만적 세계관에 반대한 사람. 윤회라는 것은 없어. 다음 세상이라는 것은. 깨달아야지. 라고 주장한 사람. 세상에 본질이란 것이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이란 건 없다. 다 변한다. 예. 아뜨만, 어나뜨만. 아뜨만이라는 것은 세상에 변함이 없는 본질. 소금, 배추에다가 소금 착 뿌리는 그 소금하고 똑같은 건데 변하지가 않잖아요.
형태만 바뀌지. 그렇게 짠맛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금인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붓다입니다. 붓다. 예. 근데 아뜨만이라는 본질이 없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하면서 무아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틀렸어요. 예. 무아가 그 아가 아니고 아뜨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내요. 이제 복잡하니까 하여간 그런 것을 이제 서로 이제 반발이 생기는 거죠. 카스트 세계의 복잡한 반발이 생겨요. 그러고 저러고 하다가 이제 싸우고 하다가 여기를 통일한 제국이 생깁니다. 그 통일한 제국이 마우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생겨요. 마우리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 학생들 수능 볼 때 꼭 한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제 그런 뭐 마우리아, 아쇼카 거기서 제일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아쇼카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자, 아쇼카가 이제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제 자기 뭐 해가지고 저 제국을 물려받았는데 여기까지 전부 다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가운데가 빵꾸가 나 있어요. 예? 여기가. 그래서 아쇼카가 어떻게 했겠어요? 야, 들어와. 싫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새끼 참 말 안 듣네. 야, 죽여. 해가지고 이제 말 타고 여기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다 죽였어요. 예. 그래서 15만 명을 죽이고 10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건 아쇼카가 또 남겼어요. 또 그건 또 희한하게 그것도 뭐 석주에다가 또 죽였어요. 해가지고 남았어요. 그러면서 왜 인간은 이렇게 사는가? 예? 서로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왜 이렇게 사는가? 서로 사랑하고 살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동적입니까? 가지가지 하고 있네. 어느 쪽이에요? 가지가지 하고 있네. 예. 저 경북 구미라 참 부담스러운데 말씀하기가 드리기가 참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교수인데 말을 해야죠. 예. 1980 저는 고향이 전라도 광주입니다. 예.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에서 수백 명의 시민을 전두환이가 학살해서 죽였어요. 예. 그 뒤로 다 사려고 없어지고 조선일보 사설 하나가 남아있다고 쳐봐요. 500년 뒤에. 그 조선일보 사설에 서로 미워하지 말자. 왜 경상도와 전라도가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하냐. 정말 통탄하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라고 쓰면 그것을 보고 이 사람 참 가슴 아프겠네.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비록 사람을 많이 죽였을지언정 참 후회를 많이 하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석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개소리하고 있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후자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후자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내야죠. 전자가 옳다고 하는 사람은 근거를 역사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전자가 옳다고 하는 이 경우에 아쇼카는 철인군주다.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군주다. 그래서 아쇼카는 더 이상 외부로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았지 않냐. 침략 전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침략할 게 없는데 뭘 침략을 어디로 가서 해. 다 했는데. 다 이루었는데 뭘 침략을 또 해. 침략 아프가니스탄 넘어가자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침략할 데가 없잖아. 이렇게 긴 나라가. 중국으로 치면 저쪽에 북경에서부터 요 티베트까지 다 와버렸는데 뭐 어떻게 침략할 데가 없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저 같은 사람이 반론을 제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진짜로 후회를 하면 그럼 노예부터 풀어줘야지. 군대 해산했어야지. 왜 그럼 안 했잖아. 이제 이런 게 이제 반론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은사님들끼리 논쟁이 붙었거든요. 은사님들끼리.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게 철학자 군주다 아쇼카가. 아니다. 이거 논쟁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침략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북소리를 하면서 정복을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이제는 달마 대사가 동으로 간 까닭 그 달마 그걸로 정복을 하자. 그러니까 전부 다 문화로 하나의 통일된 법으로
일륜으로 정복을 하자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왕이에요. 분명히 독특한 왕인. 그게 왜 그랬을까? 인도가 통일이 안 된 나라 중에 최초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진시황은 강압 정책을 써서 통일을 했고, 최초의 통일 군주거든요. 그러니까 진시황하고 시기도 똑같아요. 똑같아. 최초의 통일 국가고 진 마우리아, 시황제 아쇼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자기 말을 안 듣는 놈들은 전부 다 분서 경유했잖아요. 분서, 야, 책 싹 불질러 버려. 그래서 유가책은 싹 불질러 버렸잖아요. 없잖아요. 갱유, 유가 선비들을 전부 다 땅 파서 묻어 들어가 이 새끼야. 그리고 다 죽여버렸는데 인도 아쇼카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브라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책을 불태우는 게, 책도 없는데 불태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키워줘요. 다른 사람을. 그게 누굽니까? 그게 불교도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막 키워요. 불교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고 살생을 못하게 하고, 살생이 제사니까. 근데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면 싸움이 나니까 제사 지내지 마라라는 말을 못하고 살생을 금한다. 나부터 육식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불교를 엄청나게 많이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키워내는 거죠. 이제이하는 방법이죠. 이런 게 이제 여기하고 이해 갑니까? 여기하고 중국하고 문화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너무 그게 중앙 집권 정책이 강해가지고 그 이제 깨집니다. 뭐 제국이란 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깨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깨지죠. 그래서 이제 뭐 다 쪼개지고 하다가 이쪽 북쪽에 중국으로부터 유해치라고 하는 월지라고 하는 유목민족들이 들어와서 우즈베키스탄에서부터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해가지고 여기까지 북부 요렇게 절반을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하는 제국을 만들어요. 엄청나게 큰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 쪽하고 교류가 많아요. 아케메니드 왕조하고 제국과 교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도에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멋지거든요. 야, 진짜 멋있다. 우리 인도 사람 되자 해가지고 힌두교, 불교를 전부 다 택합니다. 힌두교, 불교의 철학에 확 빠져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붓다가 어떻게 생겼는데, 비슈누 신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안 만들거든요. 야, 만들어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자기들 같이 생긴 사람 만들어냈죠. 유럽 사람들 같이 생긴 사람들. 이란 사람, 아리아인 같이 생겨서 만들었어요. 그게 그 미술이 무슨 미술이라고 그래요?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다라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간다라 미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승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붓다가 하는 초기 불교는 깨달아라. 세상에는 의미가 없다.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의미가 없다. 부모, 자식 다 버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본질이란 게 없으니까 윤회하지도 말고 깨달아라. 어떻게 깨닫습니까? 네가 알아서 깨달아. 내가 너한테 말을 해줄 수가 있나? 몰라. 네가 알아, 각자 알아서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500년 흐르고 난 뒤에 요때 와가지고는 야, 다 분별 없어. 그것도 무의미해. 붓다 자체도 무의미해. 그 양반도 뭔가 헛개비를 본 거야. 세상 것은 다 무의미해. 분별하지 마. 그래서 어떻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나 안에 있는 거나 뭐가 달라? 그래서 안에 있자. 나가려면 나가고. 그래서 발생한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탑으로 해가지고 극락 간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나무아미탑을 하면 극락 갑니까? 그러면 싸대기 맞겠죠. 이 새끼가 깨달으라고 그랬더니 뭐 딴 소리 하고 있어서 깨달으라고 그랬더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때는 이제 나무아미탑을만 하면 이제 극락 간다고, 왕생 극락 한다고 한 삼국유사 보면 그냥 경주 시내 내내가 그냥 뭐 나무아미탑을만 했다더라 하는 그런 개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불상도 생기고 막 이제 하는 것이 AD 1세기경이 있고, 나머지는 여러 제국으로 이제 여러 나라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흘러가다가 이제 AD 5세기경에 가서 이제 큰 제국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 마우리아 같이 큰 제국이 생길 확률이 더 커요? 더 작아요? 확률은 작아지는 거예요. 제국의 크기는 다 더 작아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간단해요. 제국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면 이쪽에가 중심지면 중심지에서 변방으로 자기 문명 수준을 이식을 시켜줍니까? 안 시켜줍니까? 예. 이양법도 만들어주고 벽돌 만드는 것도 만들어주고 도로 까는 것도 만들어주고 카스트도 주고 셈법도 가르쳐주고 세종대왕이 그래서 한글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왜? 뭐 하라고? 세금 많이 거두려고. 세금 영토 넓어졌으니까 세금 많이 걷어야 되니까 백성이 좀 깨어나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세금을 그 글자를 알아야 세금을 많이 거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이 문명화가 되죠. 소위 문명화가 되면 디벨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많이 내는 반면에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세력이 커지죠. 그럼 피곤해지죠. 예.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년, 200년 흘러가지고 더 큰 세력이 있으면 또 싹 휩쓸어내죠. 그런데 인도는 더 이상 큰 세력이 하나 나오는데 굽다라고 하는 세력이 나옵니다. 굽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싹 했는데 아이고 야 너무 크다. 너무 커. 예, 요거 잘라.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다 그냥 독립시켜주고 북부 인도 여기만 이렇게 다스리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인도의 지금의 힌두교의 모든 문명 문화가 다 나오기 시작한 어마어마한 건축물, 사원, 무슨 뭐 연극, 무슨 시, 경전, 신화 하는 인도의 모든 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가 이제 요 때입니다. AD 4세기, 5세기경이 이제 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인도의 이제 아주 최고 하이라이트죠. 최고 하이라이트인데 이제 요 시기가 있으면서 한 5세기, 6세기경부터 또 이제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시는 인도는 대제국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봉건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봉건 시대란 것은 뭐예요? 봉토를 나눠서 줘요. 중앙 정부가 지방 호족들한테 봉토를 나눠서 줘. 왜? 내가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너 나한테 충성 바쳐. 그럼 내가 땅 너한테 줘가지고 세금 네가 걷어서 써. 그 대신 너 나한테 충성 바쳐야 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럽식이고 인도는 주로 이제 사원에다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세금, 행정, 군사권을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의 작은 왕국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살죠. 나한테 반역은 안 하고. 이게 이제 봉건제도거든요. 중세거든요. 그러니까 중세니까 나라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6세기, 7세기, 8세기 될 때, 그때 여기가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러면 봉건, 중세 봉건은 굽다 제국이 몰락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토지 하사가 많이 일어나면서 이슬람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런데 중세 봉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세력은 누구였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슬람 세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이슬람 세력이 전혀 힌두와는 다른, 이제 뭐 다음 달인가 뭐 이슬람 전공하신 분 오시니까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뭐 더 알겠죠. 거기는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그러니까 인도하고 전혀 다르죠. 카스트도 없고. 거기서 이제 충돌도 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이제 9세기, 10세기, 11세기 해가지고 싸우지만 전체적으로 큰 나라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웠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어떤 선수가 들어오는데 대단한 선수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징기스칸 후손이다. 네 어머니는 뭐냐? 우리 어머니는 티무르 후손이다. 그러니까 티무르가 뭐냐면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4개로 쪼개서 저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쿠빌라이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4개로 쪼갠 것 중에 중앙아시아를 개통을 해서 중앙아시아 좌측 서쪽을 다시 통일한 선수가 티무르예요. 티무르. 전 세계에서 가장 싸움 잘한 역사상 가장 잔인한, 가장 파괴를 일삼은, 파괴하기를 좋아하는, 스쳐 지나가면 메뚜기 떼같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 사람이 티무르입니다. 그러니까 티무르 하면 막 벌벌벌 떨 때 아닙니까? 떨 때가 14세기, 5세기 이제 그럴 때가.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말 타고 들어오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말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델리에다가 도읍을 정해가지고 싸움을 잘하니까 전부 다 죽이고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징기스칸이고 우리 어머니는 티무르다. 그러니까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나라 이름도 무갈. 그게 이제 몽골이다 이거죠. 몽골이다. 자기 주장해. 그냥 무갈이라는 게
몽골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말이에요. 그 몽골은 우리가 아는 그 몽골이 아니고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 몽골이라고 하는 거다 자부심을 거는 거죠. 사람은 몽골족이에요? 아니에요? 몽골족이 아니라니까요. 몽골족이 아니고 이란 계통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계통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정통성을 이제 몽골에다가 이제 걸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레이건 대통령 후손이다 그러면 가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레이건 대통령 후손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몽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여기 들어와서 1526년부터 이제 인도를 이제 강력하게 이제 지배를 해 나가는 제국이 무갈 제국이죠. 예. 그러면 이 무갈 제국이나 그 앞에 있었던 델리 술탄이라고 하는 건 이슬람 제국이거든요. 이슬람 제국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들어오면 말 타고 들어왔는데 맨 처음에 어디로 가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어디를 맨 먼저 가요? 예? 그러니까 수도 가서 수도 가서 수도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왕궁? 왕 잡으러? 왕은 다 뭐 잡았어. 죽였다고 치고 아니면 뭐 묶어놨다고 치고 어디를 가요? 한국은행 가야지. 한국은행 은행을 가야지. 은행을. 예. 은행을 가야죠. 그래 한국은행 가서 금 싹 가지고 와야죠. 그러면 이 당시에 은행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사원이에요. 사원. 예. 불교 힌두교 사원. 예. 그런데 불교 힌두교 사원에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금이고 뭐고 싹 거두고 이제 왜 불교 힌두교 사원에 그렇게 돈이 그렇게 곡식이고 돈이고 그런 게 많아요? 왜? 불교 힌두교가 옛날에 붓다 시대 그런 게 아니고 전부 이제 장사를 하는 거니까 장사를 땅에서 토지 세 내주고 왕부터 이제 왕은 불교 힌두교 사원에다가 그 토지를 하사해가지고 세금 네가 걷어서 네가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그럼 왕한테 뭘 내줘요? 왕 말 잘 들어. 왕 말 잘 들어. 왕 말 잘 들어 이 사람들아. 예? 그래야 천국 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정당성을 주고 물질을 받고 그게 이제 정치하고 종교하고 이제 섞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싹 뺏어가고, 예? 젊은 놈들 데리고 가고 물질 싹 뺏어가고 그리고 또 뭐 가지고 가겠어요? 인간이요 간단해요. 자, 말 타고 사원을 갔어요. 말 타고 사원을 갔어. 예. 그 마을에 갔어. 그래서 싹 불을 질러요. 그다음 곡식, 뭐 돈, 황금 해가지고 싹 가지고 갔어. 젊은 놈들 데리고 와. 예. 우리 병자 호란하고 똑같잖아요. 젊은 놈들 싹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또 누구 데리고 와요? 여자 데리고 와야죠. 여자. 예. 여자 데리고 와야죠. 그 사람인데. 예. 여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자. 예.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굽니까? 여자예요. 여자. 예. 모든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했으면 이슬람의 본성이 힌두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전쟁의 일환입니까? 전쟁의 일환이죠. 예. 힌두교를 핍박하려고 하고 그들은 힌두교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후대에 지금 1990년, 2000년 이때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저 새끼들이 우리 할머니 강간하고 우리 할머니들 강간하고 다 죽이고 우리 사원 전부 다 물질렀다. 다 파괴했다. 봐라 사원 다 물질렀지 않냐.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들 모스크 세웠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 사실 자체는 할머니 죽이고 강간하고 사원 파괴하고 거기다 자기들 사원 지었어요. 이 자체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죠. 우리 힌두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또 토끼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예? 예. 토끼 들고 찾아와요. 그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예? 토끼 들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있으면 토끼 들고 이렇게 있는데 끊어버린다고. 그 책을 내가 책을 썼다. 우리 은사님이 했거든요. 소 다 먹었다. 나 옛날에 배다 시대 소 다 먹었다. 예? 봐라. 그러니까 토끼 들고 가가지고 출판사 가가지고 신나 뿌리고 예? 찍어버린다고. 우리 은사님 댁에 와가지고 찍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책 못 찍었지. 예.
그게 이제 종교의 폭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영국의 큰 출판사가 우리가 찍을게 해가지고 그 책 훨씬 많이 팔렸어요. 예. 그 책을 내가 우연히 그렇게 이제 은사님 찾아가서 알게 되고, 아, 그러면 제가 번역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그러면 사형 선고 받는데, 뭐 사형 한번 봅시다. 예, 한번 갑시다. 사형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그걸 번역했는데, 저는 한 통도 안 오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그 자체는 사실이지 않냐. 그 자체는 사실이지 않냐. 근데 해석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시기가 이제 무슬림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역사를 누가 조장을 했다고요? 영국 사람이 조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 시대는 아니거든요. 통치자만 이슬람이지 백성들은 다 힌두예요, 힌두. 예. 그리고 무슬림하고 힌두하고 서로 이간질해서 하는 것도 없고, 돈 많고 힘 세고 하는 그런 귀족들은 다 이슬람이지만 토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나라 자체가 통일이 안 할 때도 많았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나라는 다 찢어져가지고 다 개판 나버렸는데 동인도 회사가 와서, 예? 싸우는데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놈하고 싸워가지고 때려 죽이고 계약서 써 해가지고 내가 전쟁하면 네가 도와주고 네가 전쟁하면 내가 도와준다고. 너는 전쟁할 일이 없는데. 근데 전쟁하면 너 예? 군대 동원하고 군대는 누가 키워? 네가 키워야지. 네 돈 내고. 그래서 얘 데리고 요리 가면 얘하고 같은 민족인지 모르니까 지들이 싸우고 나는 구경하고. 또 이게 가지고 또 여기서 요리 가면 넘어가고. 저 둘이 싸우고. 이런 일을 한 100년 동안 하죠. 예.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 그래서 그렇지. 둘이 맞짱 떠서 얘를 싸웠다. 그러면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민족 의식이 없어서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초간편 스피드로 기원전 2500년경부터 기원 후 1757년까지 했습니다. 예, 예. 자, 질문하세요.